안녕하세요. 유형별 틱강의의 오현진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 요지 추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쵸? 요지, 쌤이 또 한자로 파봤습니다. 요는요, 중요할 요자예요. 자, 지는 뜻, 그러니까 중요한 뜻. 자, 우리가 지문을 보면 이제 지문이 엄청 길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 긴 지문에서 딱 잘라 한 문장을 말했을 때 글의 요지가 뭐야?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한 의미가 뭐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뭘 제일 강조하고 싶은 데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요지는 중요한 뜻이라는 말이니까 우리가 앞서 배운 것과 앞으로 배울 주제, 주장, 요것과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글쓴이가 말하는 거,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쭉 나열하고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글쓴이가 말하는 게 주장이고요. 글쓴이가 말한 걸 잘 정리한 게 주제와 요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문제 푸는 방법이긴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지추론 뭐라고요? 필자. 즉 글쓴이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심 내용을 어떻게 한 문장으로 간추려서 잘 표현해낸 보기를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뭐라고요? 해당 지문의 중심 내용을 잘 요약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보기를 막 고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글쓴이는 A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 지문에서 A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B라는 보기를 썼어요. 그러면 이 B가 정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 내용이어야 돼요. 지엽적인 내용이 되면 안 되고 글쓴이가 A라는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인 B의 주장을 펼쳤을 때 그 B가 정답이 돼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냥 있는 문장, 요 문장 비슷한데 하고 갖고 와서 정답을 고르는 건 굉장히 허수가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유형 공략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당연히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긴 지문이 있으면 그냥 첫 문장부터 쭈르르르르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빙의가 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글쓴이야.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이야. 그럼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처음부터 쓸까? 중간에 쓸까? 마지막에 쓸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쓸까요?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쉬운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도입부, 본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후반부가 있죠. 어떤 결론이 있을 텐데요. 결론에는 뭔가 탁 틀어져가지고 반전을 일으키기보다는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겠죠. 근데 도입에는 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항상 앞문장부터 꼼꼼하게 읽기는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찾냐면 핵심어를 좀 찾아주세요. 글쓴이가 A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건데요. 이 A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있잖아요. 이 키워드. 그 키워드를 최대한 앞부분에서 찾으려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얘를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뭐 어떤 중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빠르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도입에서 뭐 찾으라고요? 핵심 키워드 최대한 찾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도입에서 핵심을 찾았어요. 그러면 본론에다가도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붙이고 아니면 후반부에다가 붙일 수 있죠. 어디다 붙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모든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풀어준다면 너무 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난이도를 높여서 막 중간에 however를 붙인다든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in fact 사실은 이러면서 또 한 번 살짝 튼다던가. 그래서 A를 말하고 싶은데 A를 말하지 않고 A에 있는 요 키워드 하나만 얘기를 해요. A 말하고 싶은데 키워드 하나만 먼저 쭉 던져요. 키워드를 정의를 내린다든가 이렇게 던집니다. 자, 예시예요, 예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 하고 통념을 붙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그거랑은 좀 다르던데 통념에 대한 반박을 붙여요. 그럼 다르다로 끝나는 건가? 근데 여기다가 다시 또
however를 또 붙여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장난할 수 있다는 거, 장난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알려면 뭘 많이 보셔야 되느냐? 연결어를 보셔야 돼요. 문맥의 이 흐름에 반전을 일으키는가, 쭉 이어서 얘기하고 일관적으로 얘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힌트는 연결어입니다. 그래서 연결어 같은 경우는 세모를 치시고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훨씬 더 문제 푸는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강조 표현이라는 게 무엇이냐? 글쓴이는요, 그 문맥의 어떤 반전을 보여주는 것 또한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일반적인 문장들과는 차별을 두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런 어떤 중요한 형용사라던가 어떤 부사라던가 어떤 동사라던가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같은 곳에다가 뭐를 넣는다? 강조 표현을 넣는다는 거예요. 자, 정말 기본적인 거 뭐예요? important, 중요한. 나는 글 쓰는 사람인데 글쓴이가 내 글에다가 중요하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요한을 그냥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해석만 하는 거지 이거를 글쓴이의 마음으로 대입하지 못한다면 그냥 중요하다. 로 끝나는 건 절대 안 되죠. 글쓴이가 자기 입으로 중요하다는 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는 밑줄 치고 그 부분을 중점으로 정답을 고르셔야 돼요. 근데 그게 important만 있느냐? important도 있고 뭐 necessary도 있고 이렇게도 있죠.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t is clear that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대절이 분명하다. 분명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나 다양한 강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 또한 뒤에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지의 내용에 유의한다. 자, 우리가 지문을 잘 이해했어요. 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단 말이죠. 근데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지문을 이해했는데 왜 자꾸 보기에서 틀리죠? 문제풀이에서 놓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독해는요. 그냥 지문을 잘 이해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해한 걸 바탕으로 보기를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보기에서도 여러분들을 막 흔들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오답이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최근 대입학의 유형의 문항은 선택지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다. 뭔가 선택지를 보면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아니면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내가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읽으면 뭔가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찍게 되는 그래서 선택지들 간의 미세한 의미 차이를 세심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쌤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번과 4번이 비슷해 보여요. 뭔가 키워드가 즉 지문에서 중요하게 봤던 반복됐던 그 키워드가 그대로 나온 거죠. 2번, 4번 중에 정답이 뭘까 비슷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는 더더욱 한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키워드 외에 그 외 나머지 단어들도 하나하나 해석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중요하게 보여지는 그 단어만 보지 그 옆에 있는 양옆에 있는 단어들은 해석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이 정답지를 고르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헷갈릴수록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곱씹어서 주제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지. 이것도 많이 선택을 하죠. 무슨 말이냐? 그냥 지문 딱 빼고요. 보기만 봤을 때 괜찮아 보여요. 되게 모범적인 도덕적인 정답지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서 뭘로 초여면 안 되느냐? 지문 속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냥 보기만 봤을 때 괜찮아 보이고 모범적인 정답을 그냥 고르시는 건 안 됩니다. 꼭 주제와 연결해서 이 주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거, 그걸 내가 놓치지 않는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지문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지문을 봤는데 똑같은 거의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오, 이거 있구나 하고 얘를 바로 정답으로 고르는 건 완전 허수입니다. 그쵸? 중요한 건 뭐예요? 요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문항에서 요지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고요. 10문장이 있으면 10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가장 잘 정리한 부분을 찾는 거지 10개의 문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문장이 아니라 뭔가 예시 속에 있는 문장이라던가 어떤 통념에 있는 글쓴이가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았던 그 문장을 갖고 온다는 거는 불필요한 문장이 핵심 문장이 될 수가 없기
아니기 때문에 지엽적이고 똑같다고 무조건 맞다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오답입니다. 중하위권을 걸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그럼 여러분 결국 뭐를 선택해야 되느냐? 얘기했죠? 지문의 중심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더해서 전체적인 맥락, 내가 일단 주제를 좀 파악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전체적인 이 내용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도 한 번쯤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답을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쌤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거, 강조 표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글쓴이가 이 말 정말 중요한데 혹시나 읽는 이가 독자가 내가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그 포인트를 못 짚고 넘어갈까 봐 한 번 더 강조해주는 아주 좋은 우리에게 땡큐, 정답을 고르는 땡큐의 표현들이 바로 요겁니다. 자, 내가 혹시 그냥 넘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당위 표현이라는 거는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요런 거. 주장, 의견 한번 보실래요? I believe.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고 넘어가시죠. I가 누구예요? 글쓴이에요. 믿는다는 그냥 한마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래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중요하죠.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 뭘 생각하는지는 우린 그걸 골라야 되는데 I believe 할 때 나는 믿어 하고 이렇게 어떤 감정이 없는 상태로 넘어가시면 되는 내가 생각한다고? 여기 중요하다. I believe, I feel, I insist, 내 주장, 내가 느낀다 이런 말이 그냥 다 뭘 가리키는 거야? I think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In my opinion, 내 의견으로는 내 의견을 대놓고 얘기해 준다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Thank you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As for me, 내 의견에서 말해본다는 거예요. 알았죠? 내 입장에서 말해본다는 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안과 권유는 글쓴이가 제안을 하고 글쓴이가 권유한다는 건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도 중요한 강조 표현이 될 수 있다. 대놓고 중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 외에 내가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놓치지 못했다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요걸 잡아가자는 겁니다. 자, 밑에 need to 동사원형 요것도 다 중요하다는 표현이니까 너무나 쉽겠죠. 쌤 생각에는 여러분들 조금 놓칠 법한 것들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조금 더 유의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사 중요 표현 우리가 또 계속 중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역접이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우리 글의 흐름 문제를 할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아실 수 있지만 however 하면 좀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instead가 나오면 여러분들 또 그냥 대신에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instead or instead of 하고 명사가 떴어요. 그러면 이 말은 명사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셔도 돼요. 정답을 고를 때 글쓴이 주제를 찾으려고 할 때 instead of 명사 나왔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이게 A고 여기가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나왔어요. 그럼 A는 아닌 거예요. 글쓴이는 A가 싫대요. 그러니까 A와 관련되어져 있는 보기는 다 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접 대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however를 제외하고도 나머지를 봤을 때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놓칠 만한 거 이런 것들 있죠. 반면에, 대신에, 그러나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역접과 대조를 나타낼 수가 있다. A, however, B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A 안 중요하고 however D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보도 볼게요. 양보는 끝자락이 뭐뭐도, 뭐뭐만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요. 그럼 우리가 although 하나만 봤을 때 although 주어, 동사, 컴마, 주동이 나왔죠. 그럼 여러분 글쓴이는요. 앞서서 얘기했던 강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은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요 although 주어, 동사, although가 들어가 있는 요 절은 중요하지 않고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접속사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그거 하더라도 나는 D가 더 중요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o와 같은 개념으로서 쓸 수 있는 이런 표현들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면 그런 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약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여기 재진술이 즉이고요. 얘는 뭐 말 그대로 요약하자면 긴 말을 줄여서 보여준다 이 말인데요. 이 요약하자면 언제 아름답게 드러나냐면 첫 문장에 여러분 중요한 표현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게 한 문장에 막 3줄, 4줄 돼버려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면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쓴이는 그걸 또 알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게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통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고 어떤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in short. 그러니까 내 말은 요약하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어때요? 어떤 큰 긴 지문 속에서 단비 같은 역할인 거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는 요약을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해서 인쇼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도 다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모르는 게 있었다. 이너 월드를 보고서 단어 속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약한다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 기능을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체킹해 주시고요. 재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자신이 중요한 것을 강조해서 알려준다는 거겠고요. 자, 강조라는 말. 여러분, 쌤이 하나 물어볼게요. 자, in effect가 무슨 뜻이죠? 사실은이란 뜻이죠. 선생님, 저는 이걸 몰랐어요 라고 하면 in fact만 알았다면 in effect도 알아야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우리말에서 언제 많이 쓰나요? 요렇게 많이 쓰죠. 사실은 있잖아. 사실 나 얘랑 사귄다. 이 말은 뭐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비밀 같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 잘 모르는데 그 내용 어떤 비밀 같은 내용을 내가 꺼내줘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팩트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사실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강조하는 임포트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또한 되게 중요한 말을 할 때 강조할 때 쓰일 수 있는 표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실은과 비슷한 유의어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것도 사실은이에요. 그죠? 여러분, above, 무엇보다도 다른 거 제치고 요게 짱이라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다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만약 뭐뭐라면 맞죠? 자, 만약 뭐뭐라면도 있는데 once도 한 번이 아니고 일단 뭐뭐 한다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표현이죠. 자, otherwise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조건을 내는 거. 자, 다 만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데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다 뭐뭐의 경우에 이런 표현들. 요런 경우에 이런 표현들 중요하죠. 근데 내가 여기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아니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다 알아두셔야지 독해에서 많이 쓰이는 조건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떠세요? 쌤이랑 같이 그래 요지가 뭐라고요? 글쓴이가 말하는 중요한 뜻을 가진 문장을 고르는 건데요. 자, 요거를 고르는 게 막상 쉬울 것 같지만 강조 표현이라고 해서 대놓고 드러내지 않는 강조 표현들과 그리고 이 지문의 흐름 속에서 지문이 어려웠을 때를 가정해 보면 지문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는 게 결국에는 글쓴이가 강조하는 중요한 말을 찾는 포인트니까요. 이 연결사도 중요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요지였어요?